40이 넘었다. 이 단어 자체가 묵직하게 느껴진다. 마치 오래된 가죽 양장본 책처럼 기쁨과 도전이 뒤섞인 수많은 챕터가 담겨 있는 것 같다. 우리는 이 시점에 도달할 때쯤이면 흔히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정교하게 구성된 이미지 하나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다. 성공, 안정, 그리고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낸다는 느낌으로 채색된 정신적인 그림 말이다. 성공적인 커리어, 체크. 사랑하는 가족, 체크. 색깔별로 정리된 완벽한 리넨 옷장. 그건 아직 진행 중이라 해두자. 그리고 바로 거기서 문제가 시작되곤 한다. 우리는 완벽이라는 손에 잡히지 않는 이상을 향해 너무 오랫동안 달려왔다. 삶의 모든 부분을 꼼꼼히 다듬고 윤을 내는 데 집착한 나머지 결국 필연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균열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것들은 반드시 나타난다. 불안감에 휩싸이게 된다. 마치 우리가 공들여 쌓아올린 정교한 구조물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처럼 그 아래에 숨겨져 있던 혼란스럽고 불완전한 현실이 드러나는 것만 같다. 나는 완벽의 무게가 견딜 수 없이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한 바로 그날을 생생히 기억한다. 극적인 인생 전환점 같은 사건이 아니었다. 그냥 평범한 수요일이었다. 힘든 업무 프로젝트를 처리하면서 틈만 나면 눈을 굴리는 10대 아이와 씨름하고 한편으로는 주방 서랍 속 넘쳐나는 잡동사니를 정리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고 있었다. 오전이 차에 지나기도 전에 내 철저한 계획은 무너졌고 공들여 만든 제안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수정이 이어졌으며 내 아이는 한숨으로만 의사소통하고 있었다. 그 모든 혼란스러운 광경을 바라보다가 나는 문득 멈췄다. 모든 걸 붙잡고 있으려 애쓰는 걸 멈췄다. 모든 답을 알고 있는 척하는 걸 멈췄다.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완벽이라는 이상을 좇는 걸 멈췄다. 그것은 의식적으로 내린 결정이라기보다 조용한 항복과도 같았다. 끝없는 이래야 한다는 강박이 나를 지치게 하고 스트레스를 주며 결국 깊은 불행으로 이끌고 있음을 인정하는 순간이었다. 그건 완벽주의라는 압박에 맞서는 작은 반항이었다. 그 수요일은 내게 전환점이 되었다.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니었다. 단번에 완벽주의적 성향을 벗어던진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단단한 댐에 생긴 첫 번째 균열처럼 조용하지만 강력한 신호였다. 내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할 수도 있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꿀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하는 작은 틈이었다. 오랫동안 나는 모든 걸 해내는 사람으로 나를 정의했다. 나는 기한을 절대 어기지 않고 생일을 한 번도 잊지 않으며 싱크대에 밤새 설거지를 남겨두지 않는 사람이었다. 내 정체성은 이러한 완벽한 효율성과 깊이 얽혀 있었다. 하지만 나는 한 가지를 깨닫지 못했다. 이 끝없는 완벽 추구가 내게서 기쁨과 즉흥성을 빼앗고 있었으며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과의 진정한 연결을 방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것은 마치 너무 빠른 속도로 설정된 러닝머신 위를 뛰는 것과 같았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밀어붙이고 있었지만 도착지는 없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던 때였다. 나는 몇 주 동안 끊임없는 불안감 속에서 살았다. 단 하나의 실수도 하지 않겠다는 강박 속에서 예상 가능한 모든 질문에 대비하고
모든 세부 사항을 완벽하게 다듬으려 애썼다. 결국 프레젠테이션은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컸다. 나는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밤잠을 설쳤으며 가족과의 연결은 완전히 단절된 상태였다. 돌이켜보면 그 발표의 본질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고 동료들과 소통하는 것이었는데 나는 그것을 완전히 놓치고 있었다. 그건 비단 일에서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내 개인적인 삶 역시 내가 만든 기준들로 가득한 지뢰밭과 같았다. 내 머릿속에는 완벽한 엄마라는 이상적인 이미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일과 가정을 완벽하게 병행하고 매일 정성껏 만든 저녁을 차리고 예의 바르고 깔끔한 아이들을 키우는 여성.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다. 내 아이들은 엉망진창이었고 집은 늘 어수선했으며 어떤 날은 저녁 식사가 냉장고에 남은 음식들을 대충 모아 만든 한 접시였다. 하지만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나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책망했다. 나는 이 엄마 역할에서 실패하고 있다고 느꼈다. 아이들이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물론 10대는 늘 도전적인 존재지만 내가 나 자신을 실현 불가능한 기준에 맞추려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느 혼란스러운 토요일 아침이 떠오른다. 나는 팬케이크를 만들려고 애쓰고 있었고 아이들은 시럽을 두고 다투고 있었으며 강아지는 밖에 나가기를 완강히 거부하며 나름의 항의를 하고 있었다. 점점 짜증이 치밀어 올랐고 내면의 비판적인 목소리가 외쳤다. 이렇게 간단한 아침, 식사 하나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다니. 그러다 결국 터지고 말았다. 아이들에게 소리를 질렀고 주걱을 던졌을지도 모르며 팬케이크는 새까맣게 타버렸다. 그리고 나서 밀려온 수치심과 죄책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나는 완벽을 향한 갈망,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심에 사로잡혀 소중한 가족 아침, 식사의 기쁨을 스스로 망쳐버린 것이다. 이런 경험이 하나둘 쌓이며 나는 조금씩 내가 만들어온 완벽주의의 허상이 무너지는 걸 느꼈다. 나는 점점 깨달았다. 이룰 수 없는 이상을 좇는 것은 단순히 피곤한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을 갉아먹는 것이었다. 그것은 나를 현재의 순간에서 멀어지게 만들었고 인생의 단순한 기쁨을 누리는 것을 방해했으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진심으로 연결되는 것을 어렵게 했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는 충분하지 않아 라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고 언제나 뭔가를 더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다. 그래서 나는 조금씩 조심스럽게 놓아주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다. 쉽지 않았다. 오랫동안 몸의 밴 습관과 사회적 기대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했다. 밤에 설거지를 다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했다. 업무 프로젝트의 모든 세부 사항에 집착하는 걸 멈췄다. 아이들이 어질러도 실수를 해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집착을 내려놓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혼란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세상이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나는 한결 가벼워졌고 덜 긴장하게 되었으며 현재의 순간을 더 온전히 살아갈 수 있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그 안에서 더 많은 기쁨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다.
새까맣게 탄 팬케이크 앞에서 터져 나온 웃음, 놓친 비행기로 인해 생긴 뜻밖의 모험, 바쁜 하루의 혼란 속에서 찾아온 조용한 교감의 순간들. 그것들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조각들이었다. 몇 년 전 가족 여행을 떠났던 기억이 난다. 완벽한 휴가를 보내기 위해 모든 것을 철저하게 계획했다. 일정은 빈틈없이 짜여 있었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환승 비행기를 놓쳤고 렌터카를 찾느라 길을 헤맸으며 거의 매일 비가 내렸다. 하지만 나는 그 순간 기대를 내려놓기로 했다. 혼란스러움을 받아들이고 예상치 못한 우회를 즐기며 불완전한 순간들을 그냥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그 여행은 우리가 경험한 가장 멋진 휴가 중 하나가 되었다. 우리는 배꼽이 빠지도록 웃었고 계획대로 움직였다면 결코 발견하지 못했을 보석 같은 장소들을 탐험했으며 처음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유대감을 나눌 수 있었다. 완벽을 내려놓음으로써 나는 관계 속에서 더 진정한 나 자신이 될 수 있었다. 이제는 결점 없는 모습만 보이려고 애쓰지 않는다. 실수를 인정할 줄 알게 되었고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과정 속에서 나는 더 깊이 사람들과 연결되는 법을 배웠다. 진정한 유대감은 완벽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 부족하고 모난 나 자신을 솔직하게 공유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얼마 전 한 친구와 나눈 대화가 떠오른다. 우리는 중년의 도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수많은 역할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 애쓰는 부담감, 모든 걸 다 가져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에 대해 그때 친구가 문득 이렇게 말했다. 나는 더 이상 완벽해지려 애쓰는 게 지쳤어. 이제 그냥 진짜이고 싶어. 바로 그거였다. 우리가 가장 깊이 원하는 것은 결국 진짜가 되는 것,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이었다. 중년의 시간은 내게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완벽주의의 껍질을 하나하나 벗어 던지는 과정이었다. 사회적 기대와 이래야 한다는 강박 아래 숨어있던 진짜 내 모습을 발견하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삶의 불완전한 아름다움을 받아들이는 과정이었다. 더 이상 다듬어진 이미지가 아니라 날 것 그대로의 경험을 선택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결코 노력이나 열정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목표를 낮추거나 안주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불가능한 이상을 좇는 것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의 가치는 완벽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혼란 속에서도 불완전함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했던 삶의 틀에서 벗어난 그 조각들 속에서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삶은 때때로 금이 가고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한다. 하지만 때로는 바로 그 틈에서 우리가 비틀거리며 배운 그 순간들 속에서 가장 큰 성장과 가장 깊은 아름다움이 피어난다. 나는 한때 사소해 보이지만 깊은 영향을 준 또 다른 순간을 기억한다. 친구의 생일을 위해 복잡한 다층 케이크를 만들려고 했다. 하지만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실수가 다 일어났다. 케이크 층은 울퉁불퉁했고 크림은 흘러내렸으며 장식은 마치 유치원생이 한 것처럼 엉망이었다. 유치원생들에게 미안하지만 한참을 고군분투하다가 결국 이 케이크를 쓰레기통에 버릴까 고민했다. 하지만 그 순간 잠시 멈춰 섰다.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한쪽으로 기운 어설픈 케이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웃음이 터졌다. 완벽한 케이크를 만들겠다는 나의 집착이 얼마나 우스운지 깨달은 순간이었다. 그리고 나는 예전이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을 했다. 엉망이 된 케이크의 사진을 찍어 친구에게 보냈다.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었다. 생일 축하해. 이 케이크는 내가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작품이야. 하지만 사랑을 듬뿍 담았어.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친구는 이 케이크를 정말 좋아했다. 그녀는 그 솔직함을, 그 허술함을, 그 불완전함을 사랑했다. 그리고 그날의 엉망진창 케이크는 내 완벽주의에서 벗어나려는 여정을 상징하는 기념비적인 순간이 되었다. 완벽이란 단순히 이룰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지루한 것이라는 걸 깨닫는 과정이었다.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의미, 그리고 연결을 찾는 곳은 예상치 못한 반전과 실수 속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순간들 속에 있다. 무겁고 답답한 완벽함이라는 갑옷을 벗고 조금 낡았지만 편안한 진짜 나라는 스웨터를 입는 것이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 훨씬 더 편하다. 몇 년 동안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었다가 벗는 기분이랄까. 발가락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숨을 더 쉽게 쉴 수 있고 새로운 자유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완벽주의에서 벗어나는 이 여정은 도착지가 아니다. 그것은 계속되는 과정이다. 가끔은 옛 습관이 다시 고개를 들고 내면의 비판적인 목소리가 익숙한 의심을 속삭이기도 할 것이다. 때로는 다시 그 불가능한 이상을 좇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다. 하지만 괜찮다. 스스로에게 너그러워지면 된다. 실수를 인정하고 부드럽게 다시 자기 자신을 수용과 연민의 길로 이끌어주면 된다. 몇 년 전 직장에서 중요한 발표를 하던 날이 떠오른다. 충분히 준비했다고 생각했지만 발표 도중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졌다. 완전히 멍해졌다. 예전 같았으면 패닉에 빠졌을 것이다. 스스로를 책망하고 나 자신을 무능력하다고 자책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청중을 바라보며 웃으며 말했다. 이거 참 신기하네요. 제 뇌가 잠깐 휴가를 갔나 봐요. 어디까지 했었죠? 그리고 노트를 살짝 참고하며 발표를 이어갔다. 청중은 웃었고 나도 따라 웃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짜였다. 그리고 그 순간은 다시 한번 내게 불완전함이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것은 단지 인간다움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을. 이 여정은 다른 사람들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과정이기도 하다. 스스로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던지는 판단을 내려놓는 것. 모든 사람이 자신이 처한 상황과 내면의 싸움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 스스로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연민과 여유를 베푸는 것. 한 번은 내 딸과 나눈 대화가 떠오른다. 그녀는 학교에서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힘들어하고 있었다.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하고 반에서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내 완벽주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자기 수용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 나누었다. 성적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그녀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실수해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고 불완전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를 사랑하는 이유는 성적 때문이 아니라
그녀 자체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 순간 그녀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한결 편안해졌고 숨을 조금 더 쉽게 쉴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내가 완벽주의를 내려놓음으로써 내 딸에게도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허락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완벽주의에서 벗어나는 이 여정은 목표를 포기하는 것도 기준을 낮추는 것도 아니다. 성장을 멈추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우리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진보가 항상 직선적인 것이 아니며 때때로 후퇴하고 우회하는 순간들이 있을 것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 자체를, 그 불완전한 여정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것은 불가능한 이상을 존유는 대신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축하하는 과정이다. 우리의 가치는 결코 완벽함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우리는 삶이 엉망일 때에도, 계획이 무너질 때에도, 기대했던 모습과 다르게 흘러갈 때에도 여전히 소중한 존재다. 때때로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순간은 가장 예상치 못하고 불완전한 상황 속에서 피어난다. 비가 오면 춤추는 법을 배우고, 실수했을 때 웃는 법을 익히고, 삶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혼란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깊은 곳에서 내가 그 자체로 충분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 완벽하지 않더라도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고 행복할 자격이 있으며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임을 믿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그리고 이 여정, 이 완벽주의를 내려놓는 과정은 우리 스스로에게 주는 하나의 선물이다.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선물, 스스로에게 너그러워지는 선물, 자유를 선물하는 과정. 그것은 기대와 자기 비판에 무거운 짐 없이 인생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귀한 선물이다. 얼마 전 한 여성 모임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초대를 받았을 때가 떠오른다. 나는 두려웠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이야기를 나눈다는 생각에 손바닥이 땀으로 젖고 심장이 두근거렸다. 내 안의 완벽주의자는 모든 문장을 완벽하게 써서 연습하고 손짓 하나까지 철저히 준비하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나는 이제 다르게 해보기로 했다. 준비는 하되 강박적으로 매달리지는 않기로, 강연의 완벽한 수행이 아니라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와 사람들과의 연결에 집중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강연은 완벽하지 않았다. 단어를 몇 번 더듬었고 하려던 말을 깜빡하기도 했고 어색한 손짓도 나왔다. 하지만 진실했다. 진짜였다. 그리고 깊은 공감이 오갔다. 강연이 끝난 후 몇몇 여성들이 다가와 자신의 이야기와 완벽주의에 대한 고민을 나누었다. 그리고 말했다. 당신의 솔직함이 정말 와닿았어요. 덕분에 저도 덜 외롭게 느껴졌어요.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나의 불완전함이, 나의 솔직함이 그 어떤 완벽한 모습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음을. 이 여정은 완벽함을 포기하거나 목표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다. 기준을 낮추거나 성장을 멈추는 것이 아니다.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우리의 꿈을 추구하는 것이다. 발전은 결코 직선적인 과정이 아니며 그 길에는 분명 후퇴와 우회로가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며 여정을 즐기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 여정은 도달할 수 없는 이상을 쫓는 대신 진정한 나 자신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우리의 가치는 완벽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다. 삶이 계획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그 무너진 조각 속에서 자유를 찾는 과정이다. 그리고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순간들은 예상치 못한 불완전한 상황 속에서 탄생한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기도 하다. 빗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고 실수에 웃으며 삶의 혼란스러움을 기꺼이 껴안는 과정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나의 불완전함까지도 포함하여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과정이다. 우리는 완벽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여정, 즉 완벽주의를 벗어던지는 과정은 우리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다. 자기 수용의 선물, 온전한 나 자신을 인정하는 선물, 그리고 자유의 선물이다. 그 선물을 통해 우리는 끊임없는 기대와 자기 비판의 무게 없이 온전한 삶을 경험할 수 있다. 얼마 전 지역 여성 모임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초대를 받은 적이 있다. 나는 두려웠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손에 땀이 차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내 안의 완벽주의자는 모든 단어를 철저히 준비하고 모든 제스처를 연습하고 강연의 모든 요소가 완벽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속삭였다. 하지만 나는 그동안 내가 걸어온 길을 떠올렸다. 완벽이라는 폭군으로부터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벗어나 온 나의 여정을 기억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르게 해보기로 했다. 물론 준비는 했지만 집착하지 않았다. 강연의 완벽한 진행이 아니라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와 사람들과의 연결에 집중하기로 했다. 결과는 완벽하지 않았다. 말이 꼬이기도 했고 하고 싶었던 말을 깜빡하기도 했으며 어색한 몸짓도 몇 번 나왔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였다. 솔직했고 진정성이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참석한 여성들과 깊이 연결되었다. 강연 후 몇몇 여성들이 다가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들 역시 완벽주의와 싸우고 있었고 내 솔직한 이야기가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때 깨달았다. 완벽하려는 시도보다 진짜로 존재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이 여정은 성공의 의미를 다시 정의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외적인 성취가 아니라 내면의 평안을 우선하는 과정이다. 더 큰 집이나 화려한 직함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의 깊이, 일상의 기쁨, 그리고 내면의 평온함이 진정한 성공의 척도임을 깨닫는 과정이다. 나는 한때 일에 몰두해 내 삶을 희생하던 시절이 있었다. 긴 시간을 일하며 개인적인 시간을 포기하고 끊임없이 다음 승진과 다음 업적을 쫓았다. 그렇게 하면 결국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더 많은 것을 이룰수록 오히려 더 공허해졌다. 완벽주의를 내려놓고 내 행복과 관계를 우선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진정한 만족을 느낄 수 있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사회가 정의하는 성공이 행복의 열쇠가 아니었다. 행복의 열쇠는 연결, 진정성, 그리고 나의 가치관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었다. 또한 이 여정은 아니요 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하다. 경계를 설정하고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지키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없으며 그래도 괜찮다. 다른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우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나는 한때 모든 요청, 모든 초대, 모든 기회에 네 라고 답했다. 이미 지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면 이기적이라는 생각의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나 자신을 소진하고 있었고 내 필요를 외면하고 있었다. 그러다 마침내 아니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내 한계를 존중하고 나를 위해 경계를 설정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내 삶을 더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돌봄이라는 사실을 배웠다. 완벽주의에서 벗어나는 이 여정은 결국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타인의 기대와 해야 한다라는 생각의 껍질을 벗겨내고 진정한 나를 마주하는 과정이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며 불완전함 속에서 자유를 찾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 여정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완벽주의의 저편에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진정하고 더 기쁘고 더 깊이 충만한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곳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삶이다.